안녕하세요. 파이썬 언어 기초 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주 강의는요, 파이썬 언어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파이썬 언어를 소개하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일종의 컴퓨터가 되겠죠?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냉장고에도 보면은 냉장고의 온도를 제어하고 뭐 그 안에 센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일종의 컴퓨터고요. 그리고 전기밥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타이머 설정한다든지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반복적인 작업을 잘하는 게 바로 컴퓨터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작업을 시킬 때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합니다. 이 컴퓨터의 핵심은 바로 범용성인데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기능에 맞춰서 뭐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에다 우리가 앱을 설치를 해요. 그러면 이 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녹음 기능도 있고, 계산기 기능도 있고, 어떤 메모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터가 반복적인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컴퓨터 일을 시켜요. 그럼 컴퓨터 일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컴퓨터에게 자세한 명령어들의 리스트를 줘야 합니다. 자세한 명령어들의 리스트는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프로그램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적어놓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들을 적어놓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게 하는 자세한 명령어들의 리스트, 이게 바로 프로그램인 거죠. 이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베디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기기에 내장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전자기기 자체에 어떠한 명령어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하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전자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전기밥솥인 경우에요. 이 안에 이런 그 전자기기,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요 안에 보면은 이런 메모리도 들어있고, 이 전기밥솥이 동작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명령어들이, 코드,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베디드 시스템인 거죠. 이 기계 자체적으로 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전기밥솥에 우리가 뭐 타이머도 설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현미냐, 일반 흰쌀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뭐 된밥, 진밥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만들어진 기계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0과 1로 만들어진 이 기계어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하이라는 글자를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 11, 1000 이게 바로 H, 대문자 H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110, 1001은 소문자 I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H, 대문자 H를 입력을 해주면은 100, 1000 코드가 컴퓨터에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소문자 I를 입력을 해주면은 110, 1001이라는 이런 아스키 코드가 전달이 돼서 컴퓨터는 대문자 H, 소문자 I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기계어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일이 H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쉽게 사람이 더 쉽게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하자면은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 간의 소통, 대화를 하기 위한 언어고요. 대표적으로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뭐 알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 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인간이 명령을 컴퓨터에게 합니다. 그럼 이 컴퓨터는 이 명령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할 때 기계어는 상당히 우리가 하기가 뭐 1010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까요?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이 사용한 언어하고 가까운 그런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요. 어떻게? 이런 고급 언어, 파이썬과 같은 고급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뭔가 명령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를 하세요 라고 명령을 하면은 기계어로 뭐 10, 10, 10 이런 식으로 이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번역된 이 코드 값을 컴퓨터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는 거다라고 명령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파이썬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991년 귀도 박노썸이 개발했는데 이건 대화형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뭐냐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고 코드 입력하고 실행하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번역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컴퓨터하고 마치 대화를 하듯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1989년 크리스마스에 심심해서 개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1991년에 출시된 게 바로 파이썬 언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파이썬 언어를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럼 파이썬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이제 귀도가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먼티 파이썬스 플라잉 서커스라는 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썬스 플라잉이죠.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거죠. 이 파이썬 언어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플랫폼 독립적입니다.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OS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OS라고 하면 운영체제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윈도우즈라든지 맥킨토시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고 이게 바로 플랫폼이 되는데 플랫폼 독립적이라고 하면은 어느 환경에서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터식입니다. 인터프리터식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한꺼번에 모든 프로그램 한꺼번에 작성을 하고 이걸 한꺼번에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줄씩 작성을 한 내용을 번역하고 실행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 파이썬 언어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번역이 되고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터프리터식 언어예요. 그리고 객체지향적 언어입니다. 객체지향적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지향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 캡슐화라든지 아니면 다형성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지향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동적 타입인 대화형 언어예요. 바로바로 우리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고 그 값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바로
처리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특징들, 플랫폼 독립적인 특징, 그리고 인터프리터식, 객체지향적, 동적 타이핑 대화형 언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합니다. 먼저 생산성이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거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프로그래밍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리고 초보자에게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초보자죠, 지금? 그쵸? 우리가 기초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좋은 언어인데,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과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문법이 쉽습니다. 쉬운 문법.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2주 동안 공부를 할 건데요.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독립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환경이 무엇인지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8주차에 공부를 할 건데, 터틀넷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재미나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그래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과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파이썬 설치는 여기 나와 있듯이 www.python.org에 접속을 해서 이 다운로드 메뉴를 들어가서요. 파이썬 3.7.4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 한번 파이썬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하면 바로 3.7.4가 나오죠.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그럼 여기 다운로드 파이썬 3.7.4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창이 뜨면은 여기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 설치가 됩니다. 자, 이때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 첫 화면에서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인스톨 파이썬 3.7.4 32비트 나오는데 이때 반드시 체크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add python 3.72 패스가 있는데 이거를 해줘야지 이제 그 실행을 어디서든지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add python 3.7.2 패스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nstall now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설치가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됐어요. 설치가 다 되고 나서 파이썬을 이제 시작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도스 명령 프롬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스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파이썬이라고 바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여기다 바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여기 실행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3개가 나오죠. 짠, 짠, 짠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뒤에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은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IDLE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설치가 되었다고 이제 나오고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됐습니다. 나오고 그 설치되어 있는 항목들 중에 IDLE라는 게 있어요. IDLE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썬
3.7.4 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쉘 화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죠? 네, 요렇게 화살표 3개가 뜨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명령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럼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키를 딱 누르죠. 그럼 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 더하기 5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엔터키를 딱 쳐요. 엔터키를 딱 치면은 그때 이제 실행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 더하기 5는 9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명령 프롬프트 나오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하고 바로 실행, 이런 대화형 언어라고 아까 특징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 대화형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파이썬 쉘에서 우리가 환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여기 보시면은 옵션이 있어요. 네, 파이썬 쉘에서 보시면은 여기 옵션이 있고요. 옵션에서 configure IDL이라는 명령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글자 모양이나 크기, 또 파이썬 쉘의 환경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세팅 창이 뜨면은 여기 세팅 창에서 글자 모양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바꿀 수 있고,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폰트 페이스에서 글자 모양 바꾸고, 여기 사이즈, 글자 크기 바꾸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플라이 해주고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여러분들 맞게 한번 변경을 시켜보세요. 자,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을 할 건데요. 이때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줄의 명령어로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가 한 줄의 명령어를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고 입력하고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파이썬 쉘을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 표시 3개가 있죠? 요거 뒤에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데 프린트하고 가로 안에다가 그 큰 따옴표 안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문장을 출력할 때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헬로 월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파이썬 쉘을 실행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입력을 하면은 바로 그 밑에 헬로 월드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요 밑에서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프린트하고 헬로 월드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대로 실행을 하는데요. 살펴보면 자,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헬로 월드라고 우리가 문장을 입력을 합니다. 이건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문자열은 이 큰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들의 모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이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할 때는 프린트문 안에서 문자를 사용할 때는 항상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한글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데 한글은 그냥 한글키 눌러서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쉘을 실행을 하고 이 기호 뒤에 명령어 프린트 큰 따옴표 안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한글을 넣어주죠. 그리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게 바로 출력이 되는 거죠. 대화형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두 수에 대한 사칙 연산 부분에서 파이썬에서만 있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나누기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요. 나누기를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기호 나누기 기호 이렇게 써주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나누기 기호를 써주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해주잖아요. 정수 나누기 정수 여기 있는 것처럼 뭐 7 나누기 3을 해줬어요. 그러면 7 나누기 3을 해주면 정수 연산이면 정수가 나와서 2가 나와야 되는데 파이썬에서 나누기 연산을 해줄 때 나머지가 존재하면은 결과가 실수가 나와요. 여기 보는 것처럼 7 나누기 3이 2.3333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만 우리가 얻고 싶다.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처럼 나누기 정수 연산일 때 목만 나는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누기 기호를 2번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만 나와요. 그리고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분들이 뭐 C나 뭐 자바나 이런 언어를 할 때는요, 목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누기를 해주고요. 여기선 특별히 이제 또 나머지 연산이라는 게 있죠. 퍼센트를 이용한 나머지 연산 이런 걸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목,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존재하면 결과는 이제 실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덧셈, 자, 3 더하기 2 입력해주고 엔터 치면 바로 5가 나오고요. 그리고 3 빼기 2 해주면은 1, 3 곱하기 2 해주면 6,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스크립트 모드 메모장 사용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명령어들을 파일에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을 읽어서 명령어들을 하나씩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들이 저장된 파일을 우리가 소스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언어로 만들어진 거죠. 해당되는 언어, 그러니까 확장자가 이제 뭐 자바다 그럼 자바, 그리고 뭐 C다 그럼 C, 지금 우리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소스 파일을 읽어요. 읽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먼저 이제 읽기 전에 이제 어떻게 저장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IDLE를 이용한 소스 파일 작성을 우리가 보면은 이 쉘을 일단 파이썬 쉘을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시키고 나서 여기 보면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파일에서 New 파일을 선택을 해요. New 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에디터 창이 뜨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파일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 없으니까 untitle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디터에 여러 줄의 파이썬 명령어들 여기다 이제 쫙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킵니다. 저장할 땐 여기 파일에 있는 save 명령을 쓰고요. 실행할 땐 이 run에 있는 실행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이 코드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면은 이 코드가 한꺼번에 실행이 돼요.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꺼번에 실행이 되고 만약에 중간에 에러가 있다 그럼 거기서 에러 메시지가 나면서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파일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요. run 모듈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는데 이렇게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저장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저장을 하고 나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파이썬 쉘에 표시가 돼요. 파이썬 쉘이 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서 결과는 파이썬 쉘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리스타트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 어떤 파일이 된 결과냐라는 걸 여기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python 파일은 확장자가 py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실행을 한 결과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은 먼저 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명령어들을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컴파일하고 이제 실행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컴파일 하는데 오류가 나왔어요. 오류가 있으면은 오류 지점에서 실행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 이 오류를 수정을 하고 다시 단계 3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또 실행을 하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파이썬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 한 줄하고 실행을 하면서 쭉 실행이 되고 중간에 만약에 오류가 나왔다면 거기서 중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합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를 보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명령어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이냐? 이제 컴퓨터는 기계어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더 친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기계어로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컴퓨터는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언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파이썬의 역사, 개발자, 그리고 이 파이썬 언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파이썬 쉘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MS-DOS 실행하는 거, IDLE가 그 쉘을 이용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본 사용 방법, 파이썬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파이썬 쉘을 이용하는 방법과 간단한 내용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그 스크립트 모드 메모장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로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파일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